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믿었던 인간에게 큰 배신을 당하며 제 인생에 다시 없을 벼랑 끝까지 내몰려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남편까지 제 곁을 떠나며 절망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믿었던 며느리에게 제 전 재산을 도둑 맞았으니까요.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전부 줄 것처럼 굴던 며느리를 알고 보니 악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제 전 재산을 빼앗고 나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며 결국 저를 길바닥에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한 것이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며느리의 배신으로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저에게 아주 신기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은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월급쟁이가 무슨 사업을 잘할 수 있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법 수완이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며 제법 회사다운 회사를 꾸려나가는 모습에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이었죠. 그러던 중 아들은 좋은 며느리도 만나 결혼도 했고요. 며느리는 아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제법 능력이 있는지 저희 아들과 결혼 후에도 아들의 뒷받침을 해주며 사업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4년쯤 흘렀을까 아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는 저희 아들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놓고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아유, 내 새끼가 죽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불쌍한 내 아들. 가여운 내 새끼. 어머니, 기운 내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남편도 편히 못 간다고요. 여보, 애미 말이 맞아. 당신이 이러면 용준이가 편히 갈 수 있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편히 보내줘야 용준이도 걱정 안 하고 떠나지. 애미도 참고 있는데 당신이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그만 편하게 용준이 보내주자고. 남편의 말에 저는 그때 남편 손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어떡해. 내 새끼가 떠났어. 우리 새끼가 이렇게 엄하게 갔다고. 그래, 나도 알지. 당신이 용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용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잘난 우리 아들이었는데 내가 당신 마음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준이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 용준이 엄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알았어. 나 용준이 엄마야. 우리 아들을 위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며느리의 위로 덕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식 떠나보낸 부모 마음이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가니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2년 뒤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남편이 내색은 안 했지만 저희 아들을 떠나보낸 것에 저만큼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까지 제 곁을 떠나고 나니 저도 더는 살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고 누워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한 그때 제 마음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이 떠난 후 저희 아들 사업을 물려받아 아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이 떠난 후에도 자주 저희 집을 왕래하며 연락하고 지냈었고 떠난 저희 아들을 대신해 남편과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저희 집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폐인이 되어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떠난 것도 힘든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남편도 떠나고 아버님도 떠나고 어머니까지 이러면 앞으로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전부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래서 저에게 남은 가족은 어머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봐서라도 살아주시면 안 돼요? 전부 다 필요 없다. 애 아빠도 떠나고 새끼도 떠나보낸 사람이 앞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더 살아. 그냥 이대로 다 끝났으면 좋겠어. 어머니, 벌써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잊으셨어요? 어머니한테 당신 먼저 떠난다고 절대 나쁜 마음 먹지 말라고 잘 살라고 했던 아버님 말씀 벌써 잊으신 거냐고요? 어머니 그때 아버님한테 나쁜 마음 먹지 않겠다고 잘 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요. 어머니 저를 위해 살아달라고요. 제가 어머니 자식이 되어 남편 못까지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저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어머니까지 잘못되시면 저 정말 못 산다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이미 저희 친엄마 마찬가지인 존재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부둥켜 안고 우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마음속에 뭔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만지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따라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으나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며 저를 붙잡고 기대해오는 며느리를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며느리가 정말로 떠난 제 아들을 대신한 제 자식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왔습니다. 자기 일하느라 바쁠 텐데도 제가 우선이라면서 절 챙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덕에 저도 점점 기운을 차리며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며느리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제 인생에서 저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말고 제가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뭐? 미연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예.
어차피 매일 어머니 집에 들르느니 같이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미연아, 너 정말 괜찮겠니? 나야 너랑 살아도 좋다지만 미연이 너는 아직 젊고 혹시나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새 출발도 해야 할 텐데 나랑 살다가 네가 불편해질까 봐 그게 걱정이구나. 어머니, 전 상관없어요. 저 아직 남편 잊지 못했고 앞으로도 평생 잊을 마음도 없고요. 솔직히 어머니께 말씀드리자면 저 다시 재혼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어머니랑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걸요? 저희 두 사람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처럼 살면 좋잖아요. 그래도 미연아,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 너도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고 나도 한번 고민해보마. 제가 그때 며느리에게 했던 말은 어디까지나 며느리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나야 자식처럼 잘해주는 며느리가 모시고 산다는데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죠. 하지만 정말로 자식처럼 생각하는 며느리이니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보내줘야 하는 아이인데 저를 걱정하다가 떠나지 못하고 새 출발을 못하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에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마음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겐 제 친엄마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도 평생 가족으로서 같이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건데요? 어머니 정말 섭섭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울면서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의 마음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고민을 하게 되었죠.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인지요. 하지만 그런 제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랑 살다가 며느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가 먼저 며느리를 보내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며느리를 잘 보내주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고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한의사였는데 제법 실력 있는 한의사라 그런지 한의원도 아주 잘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도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떠날 때 저에게 남겨준 재산도 제법 되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정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 재산 저한테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관리해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요. 내 재산을?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니 재산을 저희 회사에 투자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사실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확실하게 잘 되는 사업이라 다른 사람한테 투자받아 돈을 벌게 해주느니 어머니께 돈 벌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투자받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투자받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어머니가 불안하시면 제가 차용증도 써드릴게요. 저 어머니 정말 돈 많이 벌게 해드릴 자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어머니 돈 빌린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되거든요. 한 1, 2년 후면 전부 다 돌려드릴 수 있어요. 1, 2년이면 갚는다는 며느리 말에 저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을 빌려간 지 얼마 안 돼 며느리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말고 갑자기 집에 왔던 겁니다. 그러더니 울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저희 회사 이러다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너희 회사 잘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런 회사가 왜 갑자기 망해? 어머니 그게 맞긴 맞는데 지금 중요하게 치러야 할 대금이 있는데 날짜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이번만 잘 막으면 지금 시작한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서 크게 터질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간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도 못 갚고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남편이 남긴 회사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요. 그때 저는 왜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나도 순진하게 저희 며느리의 말을 믿어버렸으니까요. 며느리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겁나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들이 남기고 떠난 회사가 망할 줄도 모른다는 말에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버렸던 겁니다. 제 집을 담보로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집까지 담보 잡혀 돈을 빌려준 후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며느리가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던 차에 어느 날 저희 집에 제가 모르는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제가 저희 집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제가 맡긴 통장에 대출금을 넣어 꼬박꼬박 갚고 있다는 말에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저희 집까지 날리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아들 회사로 찾아갔지만 회사 직원들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찾아와도 며느리가 받아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무리 회사 앞에서 기다려도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그제야 저는 비로소 모든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곤 제 재산을 전부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을 며느리 지인을 통해 겨우 수소문에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며느리와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못된 것,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네 친엄마 같다면서? 그래서 평생 같이 살고 싶다면서? 그래놓고 내 재산 전부 뜯어가더니 이젠 나 몰라라고 여기 숨어서 살고 있었어? 너는 네 부모한테도 이렇게 재산 뜯어내고 뒤통수 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잘 살겠다고 새끼도 잃고 남편도 잃은 늙은이 재산을 뺏어가? 네가 내 며느리였던 게 맞긴 하니? 당장 내 돈 돌려내. 당장 내 돈 돌려달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잡고 있던 멱살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이걸 어찌 못하겠어?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전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구르고 말았고 며느리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냉정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이고, 아유, 이게 이젠 사람까지 잡네. 이 할망구야. 내가 당신한테 억지로 돈 빌려갔어? 할망구 당신이 좋아서 알아서 빌려줘 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인데?
네가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해서 빌려줬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내 돈을 못 돌려주겠다는 거냐? 당신 돈 이미 사업하다가 전부 날렸어. 뭐라고? 투자만 하면 돈 벌 것처럼 굴더니 지금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날렸다는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전부 날려? 솔직히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너 어디 두고 봐. 네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법적으로 해서 전부 받아낼 테니까. 이 할망구가 진짜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네.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증거가 있지 왜 없어?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가면서 써줬던 차용증 벌써 잊었어? 이보세요. 차용증이 있으면 뭐 하는데?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들 전부 잊었어? 당신이 돈 준 거 사업하다가 전부 날렸다고. 그래서 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땡전 한 푼도 없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나 고소해봤자 할망구가 받을 돈은 1원 한 푼 없다는 소리지. 어디 고소하고 싶으면 해봐. 나야 콩밥 먹고 나오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오늘은 특별히 봐주겠지만 다음번에 또다시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내가 당신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앞으로는 남남으로 각자 살자고. 그때였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며느리 집의 현관문이 갑자기 열린 것은 며느리의 집에서 며느리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던 겁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뭐 큰일이라도 생겼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웬 정신 나간 할머니가 찾아와서 내가 잘 타일러서 보내는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집에 먼저 들어가 있어. 알겠지? 알았어. 나 심심하니까 빨리 들어와. 나 자기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알겠어. 나도 자기 없으면 못 살지. 내가 빨리 정리하고 들어갈게. 며느리는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그렇게 며느리의 집 현관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큰 충격으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어요. 제 아들을 못 잊어서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말했던 며느리에게 이미 만나고 있던 남자가 생겼으니까요. 그래놓고 그동안 절 속여왔던 겁니다. 저에게 돈 뜯어내기 위해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며느리에게 속아왔단 생각을 하니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보처럼 며느리에게 속은 절 원망하게 되었죠. 저는 넘어진 며느리 집 문 앞에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에이, 미친 거, 에이, 미친 거.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것한테 속아서 재산까지 전부 날리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돈 거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며느리가 남인 것도 모르고 뭘 믿고 믿었던 거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저한테 빌려갔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들킬까봐 저희 집에서 지내오면서 저에게 오는 독촉장을 중간에 가로채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제 핸드폰이 오래되었다며 자기 명으로 새 핸드폰을 바꿔주었는데 그래서 저에게 오는 은행 문자들도 전부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가 살던 집은 제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저에게 남은 돈은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방 한 칸짜리 월세를 구해 들어가게 되었죠.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돈이 없어 불 하나 뗄 수 없는 골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겨울 라면과 빵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왜 제 인생에 이런 일들만 생기는지 비참한 현실에 정말로 이번에는 그냥 전부 포기하고 죽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울다가 지쳐 잠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발 한 번만 나와달라고 해도 제 꿈에 나오지 않던 남편이 그날은 제 꿈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남편이 꿈속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당신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내가 멍청해서 며느리한테 있는 재산도 전부 뺏기고 완전히 알거지 됐어, 여보. 여보, 나 좀 데려가. 나 이제 더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만 끝내고 싶어. 어허이, 이 사람 아직도 그 소리야? 당신이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무서워서 당신 꿈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매일 봤던 책을 봐봐. 거기에 아주 좋은 게 숨겨져 있을 테니. 좋은 거라니? 그게 뭔데? 일단 보면 알아. 그리고 이젠 제발 그만 살고 싶다는 이야기 좀 그만하고. 그래야 내가 당신 꿈에도 마음 편히 나타나고 하지. 꼭 살아.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알았지? 이 나이에 무슨 좋은 날. 그렇게 제가 말하는 순간 남편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찾으며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여보, 무슨 좋은 날. 말 좀 제대로 하고 가죠. 여보, 여보! 꼭 현실인 듯 너무나도 생생하니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꿈에서 본 남편의 말대로 남편이 매일 보던 책장 5장 서랍에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책을 펼쳐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곳에는 남편이 저에게 남긴 쪽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에게 남긴 쪽지를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짤막했지만 내용을 보고 저는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용준이 엄마, 혹시 몰라 이렇게 쪽지를 남기네. 혹시 살다가 당신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기거든. 지체 말고 내 친구 인덕이에게 연락해봐. 그러면 무슨 일이든 당신을 꼭 도와줄 거야. 혹시 몰라 인덕이 전화번호랑 집 주소 남기니까 반드시 연락하도록 해. 인덕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남편 친구로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인덕이란 남편 친구는 젊은 시절 저희 남편에게 은혜를 입었던 장본인이기도 했고요. 사업이 힘들 때 저희 남편이 아무 대가 없이 사업 자금을 몇 번 도와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이젠 정말로 세상에 저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서도 언제나 제 곁에서 절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혼자 남겨질 저를 걱정해 매일 봤던 책 사이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대책까지 세워두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동이 트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남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가 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수 씨,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바빠서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그동안 잘 지내셨던 겁니까? 장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글쎄 저를 배신했습니다. 뭐라고요? 재수 씨 지금 어딥니까? 제가 당장 재수 씨 있는 곳으로 갈게요. 무슨 일이든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남편 친구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지내는 집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남편 친구는 제가 지내는 집을 보면서 깜짝 놀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 드렸죠.
그러자 남편 친구는 크게 분노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저주길? 그것도 사람입니까? 이미 용준이 떠나면서 받은 재산이면 됐지. 무슨 억가심정으로 순철이가 재수 씨한테 남긴 재산까지 노려서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바보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며느리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서 남편이랑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어떻게 재수 씨 잘못입니까? 순수한 재수 씨 마음 이용한 며느리가 못된 것이죠. 원래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사기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재수 씨가 며느리랑 잘 살고 있다는 말에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재수 씨, 앞으로는 제가 재수 씨를 도울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돕겠습니다. 이 장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남편 친구가 저를 돕겠다는 말에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남편 친구가 회사 청소부 일이라도 시켜주려나 했습니다. 막말로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일도 감지덕지라 생각했어요. 물론 제 삶이 절망적인 것은 맞지만 남편이 꿈속에 나타나고 난 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남편 친구가 불러 남편 친구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남편 친구가 자기 회사로 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취업 자리를 이야기하려나 싶었는데 남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은 제가 상상도 하지도 못한 엄청난 것이었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재수 씨를 저희 회사에 와달라고 했던 이유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실은 재수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보고 도와주라고 하면서 순철이가 남긴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돈을 재수 씨한테 돌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남긴 재산이 있다고요? 그걸 장 사장님한테 맡겨놓았고요? 네. 재수 씨도 기억하시죠? 순철이가 제가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힘들 때 몇 번 저를 도와줬던 일이요. 그것도 아무 대가도 없이요. 그래서 제가 순철이 떠나기 전에 병원에 찾아갔을 때도 그 얘기를 꺼내니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고마우면 혹시 재수 씨한테 무슨 일 생겼을 때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수 씨 이름은 한 번도 아니고 수백 번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젠 순철이한테 빌렸던 그 돈을, 아니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 씨한테 남긴 재산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재수 씨를 도와드리는 방법은 순철이가 저에게 빌려줬던 그 돈을 갚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요. 물론 재수 씨를 배신한 그 며느리라는 것도 혼을 좀 내주고요. 장 사장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저희 남편이 장 사장님 도와주려고 아무 대가 없이 주었던 돈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도 돼요. 순철이도 저를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었는데 저는 지금 그 은혜를 갚는 것뿐인걸요. 그리고 그때 순철이가 저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재수 씨가 허락해줘서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수 씨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고마움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순철이도 재수 씨도 저에겐 평생 은인입니다. 제가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재수 씨 안 도와주면 저 나중에 저승에 가서 순철이 만나면 엄청나게 욕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재수 씨, 제발 제가 돕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 친구의 말에 저는 그만 제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처럼 생각하며 믿었던 며느리도 저를 배신하고 버리는 세상에 남편 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며 도와주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심성이 저를 살린 것이니까요. 장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 장 사장님 도움 받을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는 저희 남편이 도와주었던 돈을 불려서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통장에 든 현금이랑 일부는 회사 주식으로요. 남편 친구 말로 저희 남편이 그때 줬던 돈을 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낸 돈을 빼고 정확히 투자한 비율만큼 계산해서 저에게 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랑 주식이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던 남편과 살던 집을 다시 사고 제 남은 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으니까요. 엄청난 액수에 제가 이게 맞나 싶었지만 남편 친구는 확실하게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와 저는 바로 며느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탐정사무소를 통해 며느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니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 아들에게 물려받은 며느리 회사가 망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떠나고 며느리가 엉망으로 관리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꽤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회사 사업자금으로 쓴다며 빼앗아갔던 돈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빌려간 돈으로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함께 사치를 부리며 돈을 물수도 쓰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들켜 언제 빌려갔던 돈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빌려줬던 돈들을 며느리와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전부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 돈 있는 여자들만 노려 전급해서 등쳐먹는 사기꾼이었어요. 이미 감방에도 갔다 온 전과자였고요. 지금 그 사기꾼에게 저희 며느리가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는 그걸 이용해 며느리를 혼내주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회사가 어려우니 며느리 회사 사업에 관심이 있어 투자하는 투자자인 것처럼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 친구인 장 사장님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며느리 회사의 투자를 취소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며느리가 만나고 있는 남편 놈도 사기꾼이란 사실도 친절히 직접 알리면서요. 며느리의 악행으로 회사 투자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얼마나 본인이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정신을 차리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친구는 며느리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로요. 그런데 며느리도 회사가 어려우니 마음이 급한지 남편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친구인 장 사장님을 분명히 저희 남편 장례식 때 보았을 텐데도 직접 만났어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큰 손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같았죠. 남편 친구가 진짜로 며느리에게 접근한 이유도 까맣게 모른 채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받을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며느리에게 복수할 준비를 마친 저인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남편 친구가 며느리에게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게 된 것이죠. 며느리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남편 친구와 며느리가 통화하는 모든 내용을 제가 옆에서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곧 있으면 저희 계약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 사장,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최 사장네 회사에 투자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장 사장님, 갑자기 투자를 취소하겠다뇨. 지금 장 사장님이 저희 회사에 투자하는 것만 믿고 다른 투자자분들도 모셔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하나요? 실은 저희 회사 투자자분들 중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서 최 사장 회사에 투자하는 걸 몹시 반대해서 말입니다. 그분께서 저희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지만 젊었을 적 제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분이라 투자자님의 말씀을 거스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그러면 장 사장님 그 투자자라는 분 저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만나서 저희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드리죠. 마침 내일 저희 회사에 오신다고 했으니 그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시간만 알려주시면 늦지 않고 꼭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장 사장님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와 제가 만나게 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사장실에서 남편 친구와 함께 앉아 며느리가 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마침내 저희 며느리가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며느리가 사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 할망구가 어떻게 여기... 그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저 만나려고 장 사장님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저 지금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중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남편 친구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죠. 최 사장!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분을 최 사장이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어렵게 만나게 해줬더니 지금 정 여사님께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예? 장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장 사장님 회사 중요한 투자자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였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전 재산 뜯겨서 땡전 앞은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나? 정 여사님은 젊은 시절 내 회사가 어려웠을 때 정 여사님 남편분이랑 함께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신 나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투자자라고. 뭐라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 재산 뜯기고 알거지가 된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중요한 투자자라니. 그럼 지금 저희 어머니가 가진 돈도 엄청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제 앞에서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며 저에게 다가오려 했던 거죠. 저기,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섭섭하게 해드렸죠. 그런데 어머니, 어차피 저희는 가족이고 그런 일들쯤은 서로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저질렀던 일 전부 사과할 테니까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그만 용서해 주시고 장 사장님한테 제발 저희 회사에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요. 내가 미쳤냐? 나 속여서 내 재산까지 들고 튄 며느리를 장 사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게? 네가 나한테 한 일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너 그때 나 죽으라고 내 재산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뜯어간 거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고. 어머니,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남편이 물려준 회사도 어렵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한테 물려준 재산을 생각하니까 너무 욕심이 나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번 딱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로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 친엄마라 생각하고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 은혜 평생 안 잊는다고요. 우리 앞으로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아? 너도 어디 한번 회사 망해서 전 재산 잃고 한겨울 차가운 냉골 바닥에서 살아보라고.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가. 그리고 나는 너처럼 쓰레기 같은 딸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내가 피눈물 흘린 만큼 어디 너도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봐. 아니야, 이럴 순 없어.
계속 어머니한테 잘만 했어도 어머니 많은 재산 전부 내 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럴 순 없다고. 아.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 사장님은 회사 경비원분들을 불러 며느리를 사장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떻게든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며느리를 향해 중요한 마지막 말을 해주었죠.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그런데 미연이 넌 그건 알고 있니?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놈 엄청난 사기꾼인 거. 네가 만나고 있는 그놈 지금 며칠째 연락 안 되고 있지? 그놈 처음부터 네가 가진 재산 노리고 너한테 접근한 거였어. 그놈 전과 오범이라고. 그것도 돈 많은 젊은 여자들만 노려서 등쳐먹는 아주 나쁜 놈. 지금 그놈 네 돈 가지고 튀는 중일 거다. 늙어서 힘도 없는 지 시엄이 돈 사기쳐서 등쳐먹더니 너가 그 짓을 똑같이 당하는구나. 아주 차업차득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자기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평생 같이 살자고 했단 말이야. 그래. 아주 누가 했던 말이랑 똑같네. 제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사기꾼 남자친구한테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 남자친구 놈이 며느리한테 했던 말이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과 아주 똑같았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남자놈한테 미쳐서 시어머니까지 배신하면서 재산까지 전부 뜯어갔는데 내가 똑같이 당하고 말았어. 결국 내 인생 종치고 말았다고. 그것이 며느리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 친구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며느리를 고소했고 며느리는 저에게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갔던 일로 사기죄로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며느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가며 썼던 차용증이 증거로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며느리 남자친구는 결국 경찰들에게 잡혔고 그 덕에 저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남자친구도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요. 며느리는 남의 인생까지 망치며 돈을 뜯어내려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만 것이죠.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과 남편이 제 곁을 떠난 것이 슬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좌절하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느낀 것이지만 제가 아들과 남편이 떠난 것이 슬프다며 엉망으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두 사람을 본 면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다시 사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일부 저의 재산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육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있고요. 제 재산도 제가 죽으면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단체에 전부 기부가 되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이 되고 어느 날인가 남편이 매일 봤던 책을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 사이에 쪽지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저에게 남긴 편지 한 장도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는 다른 페이지에 꽂혀 있어 제가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남긴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은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이제야 당신에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첫째는 당신을 만나 결혼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 아들 용준이를 낳아 기른 것이야. 물론 마지막에 우리 용준이가 떠나며 슬프긴 했지만 난 당신이랑 용준이 덕분에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만나 결혼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보, 당신도 슬퍼만 하지 말고 남은 인생 잘 살다 왔으면 좋겠어. 그게 당신을 두고 떠난 나와 용준이를 위한 것이란 걸 절대 잊지 말고.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도 하늘에서 잘 지낼 수 있다고. 나랑 용준이가 언제나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지내다 오시오. 여보, 고맙고 많이 사랑했어. 부디 건강히 지내시오. 남편의 편지에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잘 살다가 남편과 아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살 날이 얼마 남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 살아갈 작정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잘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